지난번에 현인비 권씨의 죽음 이후 명나라 조정에서 피바람이 불어 2800여 명이 차명에 처해졌던 어여의 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영락제에게는 현인비 권씨 외에도 총애하는 조선 공녀 출신 후궁이 있었죠. 그녀는 바로 강해장수겹이 한씨입니다. 그런데 한씨는 비록 영락제에게 총애를 받았지만 그로 인해 훗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또한 한씨의 여동생인 한계란 역시 명나라로 끌려오게 되는데, 오늘은 이 비극의 주인공인 한씨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명나라에서 후궁으로 드릴 공녀를 바치라고 조선에 또다시 요구해오자 다른 양반 집안에서는 자기 자식은 안 된다며 숨기고 있을 때, 한학이라는 인물은 미녀로 이름났었던 자신의 누나를 공녀로 보내겠다고 나섰던 것입니다. 한학은 훗날 인수대비가 되는 여인의 아버지였는데요. 그렇게 1417년 한씨는 공녀가 되어 명나라로 떠나게 되었고, 그녀가 명나라로 떠나던 날 그녀의 뒷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눈물 흘렸다고 하죠. 명나라에 도착해 영락제를 만나게 된 한씨는 굉장한 미녀이기도 했고 훌륭한 인품도 가진 여성이었기 때문에 영락제는 그녀를 마음에 들어했고, 한씨는 얼마 안가 비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씨 덕분에 남동생이던 한학의 입지도 강력해지기 시작했는데, 영락제는 한학을 명나라의 정오품 봉이대부 광록시 소경에 봉하기도 했고, 한학의 잘생긴 외모도 마음에 들었는지 부마로 삼으려고도 했었죠. 또한 한씨는 조선과 명나라의 외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사건을 무마시키기도 했었는데요. 원래 공녀는 처녀만 뽑혀서 갈 수 있었는데, 공녀로 뽑혀 명나라로 가던 황씨라는 여인이 이미 임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황씨는 베이징에 도착하기 전부터 복통을 앓았는데 온갖 약을 써도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씨가 소변을 보는 도중 성인의 손만한 큰 살덩이가 나왔고, 이에 황씨의 몸종이 얼른 그것을 버렸지만 다른 여종들이 이것에 대해 수군거리다 소문이 나버린 것이었죠. 이 살덩이는 다름 아닌 유산한 아이였는데, 이후 영락제는 황씨에게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으니 황씨는 공녀가 되기 전 어떤 남자와 사통을 했다고 실토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격분한 영락제는 태종을 문책하라는 칙서를 내리라고 명령했지만, 옆에 있던 한씨가 이 사실을 알고 영락제에게 태어나서 집에만 있던 황씨가 간택받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임금께서 어찌 알 수 있었겠느냐며 칙서를 보내지 말라고 애원했고, 영락제는 한씨의 말에 설득되어 칙서를 보내지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영락제는 한씨에게 황씨에 대한 처벌을 맡기자 한씨는 황씨의 뺨을 때리는 처벌을 내리고 이 일은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선 조정에서도 큰 곤혹을 치를 수도 있었던 일을 공녀로 뽑혀갔던 한씨가 막아냈던 것이죠. 이후로도 영락제의 총애를 받으며 공녀였지만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고, 영락제는 조선으로 칙사를 보낼 때마다 한씨의 친정집으로 수많은 선물을 보내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한씨의 남동생이던 한학도 조선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고, 한학은 이후 세종이 즉위하자 조선의 사신으로 명나라에 가서 영락제의 책봉고명서를 받아오기도 했는데, 한학이 죄를 지어 사원부로부터 탄핵을 당했지만 세종은 이 사람은 내가 죄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그의 죄를 눈감아 줬다고 합니다. 또한 훗날 한학은 수양대군을 돕고 나서 정난공신이 되기도 했고 조선 최고의 권력가가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명나라 황실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나는데요. 영락제가 가장 총애하던 후궁인 현인비 권씨가 독사를 당하고 나서 벌어진 어여의 난에 한씨 역시 휩쓸려 들어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만 것이죠. 그녀를 지키던 내시가 그녀를 가엾게 여겨 음식을 몰래 갖다 주어서 겨우 연명할 수 있었고, 결국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더욱 비극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1424년 여름, 영락제가 몽골 원정에서 돌아오다가 과로로 병에 걸려버렸고 결국 진중에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당시 명나라에서는 황제가 죽으면 황제를 가까이 모시던 궁녀들을 죽은 황제와 함께 순장을 시켰는데, 이때 한씨 역시 영락제와 함께 묻힐 순장 대상자로 뽑히고 말았죠. 그렇게 영락제와 함께 순장될 궁녀는 약 30여 명이 뽑혔는데, 죽기 직전 모두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먹인 다음 산채로 매장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 함께 교수형에 처한 뒤에 순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순장될 궁녀들이 모여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장소에는 통곡의 바다가 되었다고 하죠. 당시 영락제 다음으로 황제가 된 홍의제는 순장될 궁녀들에게 마지막 소원을 말하라고 했는데, 이에 한씨는 자신의 유모였던 기묵을 조선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했고, 홍의제는 그녀의 청을 수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씨는 유모에게 통곡하며 유모, 나는 갑니다. 나는 가요. 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교수형을 집행하던 환관이 발을 딛고 있던 평상을 빼버리는 바람에 마지막 한마디도 다 끝마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고 하죠. 그런데 결국 유모였던 기묵은 조선으로 돌아가지 못했는데요. 홍의제는 처음엔 그녀의 청을 들어주려 했으나 어여의 난 등 불미스러운 일들과 황실의 기밀을 너무 많이 알고 이를 기묵이 조선에 알릴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서 결국 조선으로 돌려보내주지 않았죠. 아무튼 그렇게 한씨는 24살의 꽃다운 나이에 비극적인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씨가 죽고 나서 한학의 권세도 끝이 나는가 싶었지만 또 다시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홍의제는 황제가 된 지 불과 8개월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렇게 그의 아들인 주첨기가 5대 황제인 선덕제로 황제가 되었습니다.
선덕제는 상당히 여색을 밝히던 황제였다 보니 곧바로 조선에 사신을 보내 미녀를 뽑아서 보내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심지어 이때 한 사람을 딱 지목했는데 바로 순장된 여비 한씨와 한학의 여동생이던 한계란이었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있었는데 조선 출신 환관들이 선덕제에게 여비 한씨의 동생인 한계란이 엄청난 미인이라고 이야기해줬던 것이죠. 그러자 한학은 또다시 명나라를 등에 업고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생각에 명나라의 요구에 바로 응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한학도 이것을 노리고 있었는지 공려로 바치기 위해 혼기가 지난 여동생 한계란을 시집 보내지 않고 있었다고 하죠. 언니가 영락제와 함께 어린 나이에 순장당했다는 비극을 알고 있었던 한계란은 명나라로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공려로 뽑혀 명나라로 가는 것이 확정되자 결국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학은 빨리 나으라며 약을 지어 그녀에게 갖다 주었는데요. 그러자 한계란은 오빠인 한학에게 언니를 팔아 이미 극진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또 뭘 더 바래서 나까지 팔아 넘기려고 합니까? 라는 식으로 말하며 한학을 쏘아붙였다고 하죠. 이 일이 조선왕조실록에도 실려있는 걸 보면 한학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누나에 이어 여동생까지 명나라에 갖다 바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한계란은 혼수품이던 비단이불을 칼로 모조리 찢어버리고 재물을 모두 친척들에게 나눠준 뒤 결국 끌려가다시피 명나라로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녀가 명나라로 떠나던 날 이를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언니가 순장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번엔 동생이 산송장이 되어 떠나게 되었구나라며 떠나는 한계란의 모습을 보고 울면서 비통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락제와 함께 순장당한 한씨와는 달리 한계란은 선덕제가 죽고 나서까지 살아남았는데 이후 정통제가 오이라트족에게 포로로 붙잡히는 토목의 변 사건으로 인해 그의 동생이던 경태제가 황제가 되면서 황태자였던 정통제의 아들 주견심이 폐위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때 한계란이 3살밖에 되지 않았던 주견심을 맡아서 애지중지하며 키웠는데 8년 만에 다시 정통제가 황제로 복위하는 데 성공하고 주견심도 다시 황태자가 되어 이후 성화제로 즉위하면서 어렸을 때 키워준 공로에 보답한다고 그녀를 극진히 대접했고 국내에 모두가 그녀의 출신을 개의치 않고 황실의 큰어른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아서 그렇지 사실 폐위된 황태자를 보살피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영모 혐의를 뒤집어 쓸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한계란 역시 언니인 여비한 씨처럼 비극적인 최후를 맞을 수도 있었죠. 공려로 뽑혀 명나라로 끌려가다 보니 그런 위험천만한 일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결과가 매우 좋았던 덕에 한계란뿐만 아니라 오빠인 한학 그리고 한학의 자식들까지 명나라를 왕래하며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하죠. 거기다가 그녀는 조선의 외교와 국방에도 많은 도움을 줬는데요. 명나라에서는 조선의 국방력이 강해지는 걸 싫어했기에 조선 아래 주재료인 물소불의 무역을 통제했는데 이때 한계란이 나서서 단신으로 황제에게 탄원하여 물소불 무역 통제가 풀리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한계란은 편하게 천수를 누리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하죠. 여담으로 선덕제가 죽은 이후 정통제가 황제가 되었을 때 섭정을 하게 된 태왕태후가 자비를 베풀어 공녀들의 몸종으로 따라갔던 하녀들과 유모 등의 사람들을 다시 조선으로 돌려보내 주었는데 이때 여비한 씨의 유모 김흑도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흑은 어여의 난 등 조선 공녀들이 당했던 일들과 여러 사연들을 세종에게 아뢰었고 덕분에 이 기록이 세종실록에 남을 수 있었다고 하죠. 조선의 공녀는 세종 이후 중단되었다가 청나라가 중국 대륙을 제패하면서 인조, 효종 때 다시 재개되었다고 합니다. 공녀로 선택되어 머나먼 이국 땅인 명나라로 억지로 끌려가서 한 명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고 한 명은 막판에는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그 과정은 비참하기 그지없었던 한씨 자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